4.3절의 서블릿 프로그래밍 관련한 실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실습 예제가 있는데 첫 번째 기본 실습 예제는 간단한 서블릿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블릿 프로그램의 구조와 개발 과정 그리고 생명주기 메서드에 대한 이해를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헬로 월드라는 프로젝트는 화면에 헬로 월드라는 메시지를 출력을 해주는 프로그램인데 강의 초기에 다뤘던 3장에 대한 앞선 영상에서는 JSP를 이용해서 작성했다라고 한다면 이번 예제는 서블릿 프로그램으로 즉 자바 서블릿 코드를 이용해서 같은 동작들을 직접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영상에서도 소개했듯이 서블릿은 순수 자바 프로그램이다 라고 했었죠. 따라서 일반적인 자바 프로젝트를 통해 자바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으로도 서블릿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는 하나의 서블릿 클래스가 되기 위해서 상속을 지정한다라든가 또 서블릿을 컴파일해서 서블릿 컨테이너에다가 등록을 해주고 그에 따라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과정들이 다소 좀 복잡한 과정들이 수반될 수 있을 것이에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우리 이클립스에서 제공되어지는 서블릿 생성 마법사라는 걸 통해서 좀 더 단순화되어진 방법으로 서블릿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계속 사용을 해왔던 JSPbook이라는 프로젝트예요. 이제까지 우리는 JSP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기 위해서 웹 컨텐츠라는 항목 아래에다가 각 단원별로 폴더를 만들어서 작성을 해왔었죠. 자, 그런데 서블릿이라는 것은 단순 HTML 문서나 JSP 문서와 같이 작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수 자바 프로그램이 작성되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했었어요. 웹 컨텐츠 밑에 우리가 새로운 폴더로 현재 4장에 대한 예제이니까 챕터 04라는 폴더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서 새로 만들기 New Other 하기를 웹이라는 항목 밑에 서블릿이라는 것을 선택을 해가지고서 새로 작성을 해보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 눌러주고 현재 만들고자 하는 클래스에 대한 기본 패키지나 클래스 이름 같은 것들을 지정해 주도록 하고 있죠. 자, 다만 지금 우리가 만든 소스 코드는 그 자체로 수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컴파일 되어져서 서블릿 컨테이너에 등록되어져서 실행되어지는 구조가 될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소스 폴더라는 것이 현재 웹 컨텐트 밑에 있는 폴더가 아니라 현재 따로 관리되어지는 자바 서블릿 코드를 따로 관리할 수 있는 특정 폴더가 지정이 되어 있고 만들고자 하는 클래스의 패키지명은 JSPbook.chapter04라고 해봅시다. 일반적으로 우리 자바 클래스에서 패키지는 점으로 구분되어지는 보통 두 덩어리 이상의 폴더 명들을 나열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클래스 이름으로는 Hello World Sublet이라고 설정을 해봅시다. 자, 여기서 하나 더 관심 있게 볼 것은 마지막 항목에 지정되고 있는 슈퍼 클래스라는 부분인데 현재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클래스는 그저 오브젝트로부터 파생되어진 일반적인 클래스가 아니라 HTTP 서블릿이라는 클래스로부터 파생되어진 그런 클래스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슈퍼 클래스, 예를 들어서 제네릭 서블릿과 같은 다른 클래스로부터 상속받고자 한다라고 하면 여기 브라우즈 버튼 눌러가지고서 지정해도 되기는 하는데 우리는 좀 더 간단한 사용을 하기 위한 HTTP 서블릿으로부터 파생되어진 그런 클래스를 만들도록 해봅시다. Next 눌러주고 이 단계에서는 작성한 서블릿을 서블릿 컨테이너에 어떻게 매핑할 것인지와 연관되어진 그런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서블릿 3.0 이전에는 여기서 지정한 내용들은 web.xml이라는 파일 내에 기록이 되어졌었는데 서블릿 3.0 이후부터는 자바 소스 코드 내에 어노테이션이라는 걸 통해서 포함이 되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단 작성을 해놓고 어디에 어떻게 표현되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현재 우리가 작성한 hello world 서블릿이라는 클래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입력할 수 있도록 되고 있죠. 여기다가는 말 그대로 설명이기 때문에 어떠한 문자열을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 만드는 서블릿 프로그램이라는 그런 디스크립션을 기록을 해주고, 자, 중요한 것은 여기 URL 매핑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현재 내가 만든 hello world 서블릿이라는 클래스를 실행하기 위해서 웹 클라이언트 측에서 주소창에 무엇이라고 입력해야 하는지를 기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바 클래스 프로그램이다 라고 해서 URL 상에 hello world sublit.class 이런 식으로 실행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어떤 특정한 매핑 문자열을 특정 클래스와 연결하도록 지정되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만들 클래스와 같은 이름의 문자를 담고 있는데 이 내용을 굳이 같게 지정해 두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서와는 다르게 우리는 이 부분을 좀 바꾸어 가지고서 그저 헬로 월드라고만 지정을 해 봅시다. 즉 웹브라우저 상에 현재 서버에다가 헬로 월드라는 페이지를 보여줘 라고 하면 바로 우리가 지금 작성하고 있는 헬로 월드 서블릿이라는 클래스가 실행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눌러주면 현재 우리가 새로 작성하게 되어질 클래스에 대한 어떤 접근 제어 설정이나 혹은 부모 클래스로부터 자동으로 재정의할 메서드들을 선택해주는 화면이 나옵니다. 자, 재정의라 함은 상속 과정 중에서 내가 부모로 지정한 클래스로부터 모든 멤버들을 자동으로 물려받는다라고 했는데, 부모가 가지고 있는 멤버들을 그대로 내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가지고 있는 멤버 중에 일부를 내가 원하는 형태로 바꾸어서 사용하고자 했을 때 사용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특별한 건 없고 그저 자식 클래스에서 부모 클래스에서 정의한 내용을 똑같이 다시 정의하면서 그 내용을 바꿔주는 그런 방법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실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상속이라는 것을 할 때 보면 부모가 나에게 재산을 상속을 해줬다라고 하면 부모가 물려준 재산을 그대로 내 재산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학교 옆에 있는 조그만 야산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나에게 상속을 해주었는데 내가 가만히 봤더니 그 야산이 어떤 부동산으로서의 재산적 가치가 별로 없어 보여요. 자, 그러면 이게 부모가 나에게 물려줬으니까 어떻게든 그 재산을 유지하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형태로 바꿔 쓸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상황을 우리는 재정의한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속 과정 중에는 부모가 나에게 물려준 멤버를 그대로 쓸 수도 있고, 부모가 나에게 물려준 멤버를 재정의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수정해서 쓸 수도 있고, 또 부모에는 멤버가 없지만 내가 필요한 멤버를 내가 스스로 정의해서 추가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특징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재정의할 멤버를 보면 doget이라는 메서드와 doPost라는 메서드가 기본적으로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즉 get 방법으로 혹은 post 방법으로 요청을 받았을 때 무엇 할 것인지는 부모 레벨에서는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 레벨의 클래스에서는 아마 빈 껍데기로만 정의가 되어 있을 거예요. 현재 이 클래스를 상속받는 내 입장에서 해당하는 클래스를 재정의해서 명확하게 그 동작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입니다. Finish 눌러주게 되면 서블릿 코드가 하나 자동으로 생성이 되었어요. 현재 우리 프로젝트 폴더 가보면 웹 컨텐츠라는 항목 밑에 챕터 공사라는 항목 밑에는 여전히 아무것도 없어요. 대신 자바 리소스라는 항목 열어보면 그 안에 소스라는 폴더가 있고, 소스라는 폴더 밑에 JSP 북점 챕터 공사라는 패키지가 생성되어 있고, 그 패키지 안에 hello world sublit.java라는 현재 우리가 수정 중인 페이지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자동 생성된 코드를 먼저 좀 봅시다. hello world sublit 이라는 새로운 클래스를 정의하도록 되어 있고, 그 클래스를 만들 때 extend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HTTP 서블릿으로부터 확장해라 라는 형태로 정의가 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클래스 상속에 대해서 배우면 자주 접하게 되어지겠지만 현재 HTTP 서블릿이라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멤버를 기본적으로 내 멤버로 가져오도록 설정을 해라 라는 그런 구문인 것입니다. 얘를 확장해서 나를 만든다 라는 거죠. 즉 내가 얘의 확장 버전의 클래스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다만 그 클래스를 정의하는 구문 위에 보면 @마크로 표현되어진 13번째 줄의 표현들이 있는데, 자, 이 구문은 어노테이션이라고 불려지는 구문입니다. 자바 5.0에서 새로 추가되어진 부분인데 비프로그램적인 부분들, 즉 현재 자바 소스 코드가 실행되어지는데 직접 관여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현재 프로그램 코드에 대한 어떤 특정한 동작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일종의 주석 형태의 문장을 우리 어노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전에는 이 소스 파일 외부에 별도의 파일을 통해서 이와 비슷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해줘야 하는 번거로움들이 있었었는데 JDK 5.0부터는 프로그램 소스 코드의 가독성을 조금 더 높여주기 위해서 소스 코드 상에 마치 주석처럼 다만 @마크로 시작되어지는 어떤 미리 지정되어진 키워드를 통해서 이 코드에 대한 특성들을 기술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마크 웹 서블릿이라는 것은 이 어노테이션 다음에 나오는 헬로 월드 서블릿에 대한 어떤 설정 사항들을 기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봤더니 디스크립션이나 URL 패턴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가 이 자바 서블릿 코드를 만들 때 이클립스에서 제공되어진 대화 상자를 통해 우리가 설정했던 내용인 것이죠. 처음 만드는 서블릿 프로그램이다, 또 루트 밑에 헬로 월드다 라는 어떤 이런 지정들을 기술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작성한 내용들을 수정할 필요가 있으면 그냥 여기서 수정하면 되는 거예요. 형식에만 맞춰서 수정을 해내면 같은 효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시 패키지 익스플로러로 돌아와서 현재 JSPbook이라는 프로젝트 폴더 선택한 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서 제일 아래에 있는 Properties라는 항목 선택을 해봅시다. 자, 설정 항목 중에서 자바 빌드 패스라는 항목 있는데 선택을 해주고 여기 Libraries라는 항목에서 살펴보면 현재 클래스 패스 중에 아파치 톰캣 9.0에 대한 내용이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에 톰캣의 다른 버전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삭제하고 새로 추가해주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할 것이에요.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현재 작성한 소스 코드 선택하고 실행하기를 run as, run on server 선택을 해주고 finish 눌러주게 되면 바로 수행을 할 것이고, 현재 수행되어진 주소창 보면 localhost 8080 밑에 JSPbook 밑에 hello world라는 키워드로 요청을 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수행한 결과 봤더니 served at 루트 밑에 JSPbook이라고 표현이 되어졌어요. 자, 이 문자열이 바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작성한 헬로 월드 서블릿에서 출력해주고 있는 그런 문자열이 되는 것입니다. 자, 소스 코드를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자, 프로그램 상단에 보면 임포트 구문을 통해서 각각 서블릿 코드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몇몇 패키지 내의 클래스들을 임포트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 필요한 추가 패키지가 있으면 임포트 구문을 추가해주면 되겠죠. 서블릿 코드를 살펴보면 현재 헬로 월드 서블릿이라는 클래스 안에는 기본적으로 20번째 줄에 생성자가 정의되고 있네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모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은 자식 클래스를 만들게 되어지면 그 자식 클래스의 생성자에서는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명시적으로 호출하도록 하기 위해서 슈퍼 괄호괄호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자바 프로그래밍에서 this 괄호괄호라는 것은 내 생성자 중 다른 생성자를 호출하는 그런 구문이었었죠. 자, 반면에 슈퍼 괄호괄호라는 것은 내 부모의 생성자 중에서
요 인수 리스트가 일치해주는 생성자를 호출해라 라는 그런 구문이 됩니다. 따라서 헬로 월드 서블릿이라는 클래스 객체가 생성되어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헬로 월드 서블릿의 생성자가 호출되어지면서 제일 먼저 나의 부모인 HTTP 서블릿이라는 클래스의 인자 없는 생성자를 호출하도록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인자 없는 생성자를 호출할 것이다 라고 하면 상속 과정 중에서 좀 간단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생략해 주어도 역시 내부적으로 인자 없는 생성자가 호출이 되어지기는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모 클래스의 인자 없는 생성자를 호출하기보다는 부모 클래스의 인자 있는 생성자 호출을 통해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멤버들을 초기화하는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종종 슈퍼 괄호괄호라는 호출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현재의 구성에서는 슈퍼 호출을 명시적으로 해줘도 되고 해주지 않아도 되고 그 효과는 똑같을 거예요. 내가 명시적으로 호출하느냐 아니면 내부적으로 암묵적으로 호출해 주느냐 그 차이밖에는 없습니다. 자, 다시 내려가서 보면 부모의 멤버로 제정이 되어진 두 개의 메서드 doget이라는 메서드와 doPost라는 메서드가 그대로 정의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부모 클래스에도 이런 리퀘스트 객체와 리스폰스 객체를 받는 형태로 doget 그리고 doPost라는 메서드가 정의가 되고 있는데 그걸 내 클래스 레벨에서 다시 한번 정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doPost라는 메서드를 지워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혀 오류 없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 얘긴즉슨 이미 doPost라는 메서드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현재 HTTP 서블릿이라는 클래스 내에 잘 정의가 되고 있고 그걸 내가 물려받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가 명시적으로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doPost라는 메서드는 내 메서드로서 뭔가 어떤 작업들을 수행을 할 때 내부적으로 활용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내 부모가 가지고 있는 doPost가 아니라 내 레벨에서 이 헬로 월드 서블릿이라는 내 레벨에서 포스트 방식으로 메시지를 받았을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동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doPost라는 메서드를 다시 재정의해주는 부모에서 정의되어 있지만 내 수준에서 다시 정의해주는 그런 일을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get 방법으로 메시지를 받았을 때와 포스트 방법으로 메시지를 받았을 때 처리해줘야 될 일이 다르다라고 하면 각각 구성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현재 예제에서는 get 방법으로 전달받았을 때와 포스트 방법으로 전달받았을 때 동일한 처리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doget이라는 메서드에서 필요한 작업들을 기술을 해놓고 doPost라는 메서드가 호출되었을 땐 내부적으로 doget이라는 메서드를 호출을 해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본 것입니다. doPost의 매개 변수로 전달받은 인자값들을 그저 doget이라는 함수로 호출할 때 그대로 전달을 해가지고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한 것이죠. 똑같은 코드를 두 번 작성하는 그런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한 구성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는 내용은 이 30번째 줄에 있는 이 문장이 될 것이에요. 자, doget이라는 메서드가 처리하는 부분들을 보면 메서드 호출 시 전달되어진 리스폰스 객체에 대해 응답을 처리해 줄 수 있는 객체로 추정해 볼 수 있겠죠. 현재 이 리스폰스 객체에 대해 getWriter라는 메서드를 통해 현재 응답 페이지로 출력할 수 있는 객체를 얻어내고 그 부분에다가 append, 추가하기를 subdet이라는 문자를 추가할 것이고 또 append, 추가하기를 현재 getContextPath라는 현재 이 페이지를 호출할 때 사용한 경로명을 추가적으로 출력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본 것입니다. 사실 이 구문은 몇 부분으로 나뉘어서 작성을 해볼 수 있는데 현재 response.getWriter라는 것은 현재 printWriter라는 클래스 타입의 객체를 반환을 해주는 그런 메서드이죠. 그러면 우리는 printWriter라는 현재 printWriter라는 클래스가 처음 사용되었으니까 임포트 해줘야 되겠죠. 자, printWriter라는 객체를 하나 얻어내고 그 얻은 printWriter 객체에 대해서
append라는 메서드를 호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자열 객체를 인자로 받아서 그걸 프린트라이터라는 출력을 담당하는 객체에게 전달을 해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append라는 메서드도 반환하는 값이 또 프린트라이터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내가 subdet이라는 문자를 출력을 했다라고 하면 그 출력한 내용이 또 프린트라이터라서 얘를 다시 pw가 받아보도록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후에 다시 pw.append라는 부분은 request 객체에 대해 getContextPath라는 문자열을 역시 출력하도록 해주면, 즉 출력을 담당하는 객체를 얻고 그 객체에 대해서 subdet이라는 문자를 추가를 하고 그 추가된 그 객체에다가 다시 컨텍스트 패스에 대한 문제를 또 추가를 해주게 되어지면 역시 똑같은 출력을 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append 메서드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출력할 때마다 매번 이 과정들을 반복하도록 하는 것이 좀 번거로우니까 우리는 좀 더 간단한 구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pw라는 참조 변수를 따로 사용할 필요 없이 그저 객체를 얻어낸 결과에다가 바로 append 메서드를 연속적으로 호출하는 구문을 통해서 필요한 구문을 조금 더 간단하게 단순하게 구성하는 그런 방법들이 종종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참고해서 보기 바랍니다. 자, 기본적인 현재 구성은 이렇게 되었는데, 자, 우리 구성에서는 다음과 같이 한번 바꿔보도록 해봅시다. 자, 먼저 response 객체에 대해서 set content type 이라는 메서드를 통해 가지고서 현재 응답 객체가 가져야 할 형식을 바꿔보도록 할 거예요. 이제 text html 캐릭터 셋은 utf8 이라는 형태로 지정을 해봅시다. get이 아니라 set이죠. 내가 클라이언트에게 응답으로 보낼 페이지에 문자 셋 인코딩 방법이 다음과 같다. 다음과 같이 해라 라고 설정을 해 놓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print writer 객체를 얻었다라고 하면 교재 예에서처럼 out이라는 참조 변수를 사용을 해봅시다. 우리가 JSP에서 사용했던 것처럼 이 out이라는 참조 변수로 print writer 객체를 얻어왔다라고 하면 이제는 이 out이라는 객체를 통해서 println 해서 응답 페이지에 출력할 내용들을 기술을 해주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간단하게 응답 페이지에 대한 HTML 문서가 기술될 수 있도록 작성을 해봅시다. 자,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해봤어요. HTML5 문서가 되기 위한 태그와 더불어서 하나의 온전한 HTML 문서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작성을 해봤습니다. 문서 내에 한글이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가 문자셋을 UTF-8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문제없이 출력이 될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을 해봅시다. 자, 이제 보면 Hello World Sublit 이라는 문자열과 Hello World라는 문자열이 잘 출력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소스 보기 눌러보면 우리가 그 out이라는 객체를 통해서 출력하고자 했던 내용이 그대로 결과 페이지 내에 출력이 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doget이나 dopost라는 메서드 뒤에 보면 throws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뭔가 정보가 기록이 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예외 처리라는 부분에서 다루어질 부분인데 현재 이 메서드 내에서 예외라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이 되어지면 그 비정상적인 상황들을 핸들링하기 위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기술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현재 이 메서드 내에서 sublit exception이나 혹은 IO exception과 같은 그러니까 sublit 자체에서 발생하는 어떤 비정상적인 상황이나 혹은 입출력 과정 중에서 우리가 이 스트림 객체 같은 것들이 입출력을 처리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스트림 객체를 사용하는 과정 중에서 뭔가 알 수 없는 예외 상황들이 발생하면 그런 예외 상황들을 throw해라, 던져라, 어디로? 나를 호출한 측으로 던져라 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스트림 객체를 사용을 하는데 뭔가 예외 상황이 발생되면
두겟을 호출한 쪽으로 그 예외 상황을 던져서 그쪽에서 뭔가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 비유를 들어본다면 메서드 호출이다라는 것은 내가 일을 할 때 부분 책임을 특정 비서나 다른 사람에게 할당해 주는 것에 비유해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복사하는 일이 필요해서 길동이에게 길동아 이것 좀 복사 좀 해줘 라고 일을 시켰는데 길동이가 복사하려고 딱 가봤더니 복사기가 고장이 나버렸어요. 예외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예외 상황일 때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자기가 뭔가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사기가 고장났어 복사를 못한다라는 상황을 나한테 다시 갖고 오는 거예요. 복사하러 갔는데 복사기가 고장나서 복사가 안 되던데요 하면 그러면 그 예외 상황을 받은 내가 어차피 내가 일을 길동에게 시킨 것이니까 그러면 학교 앞에 가가지고서 복사 좀 해다오 라고 별도의 지시들을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처리하기 위한 키워드가 throws라는 키워드이다. 그 정도만 참고적으로 봐두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직접 작성해 본 순수 자바 서블릿 코드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JSP 코드에 어떠한 잔재도 남아있지는 않지만 우리 JSP 코드가 자동 변환되어진 자바 소스 코드와 보면 다소 유사한 점들이 몇몇 보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나의 서블릿 코드를 만들어 놓고 나서는 그저 get 방법 혹은 포스트 방법으로 메시지를 받았을 때 무엇을 할 것인지만을 작성을 해가지고서 동적으로 구성을 해주면 어렵지 않게 작성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역시 챕터 04라는 폴더에는 아무것도 저장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 주의하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확인해 봅시다. 자, 만약에 우리가 여기 URL 패턴스라는 부분에 hello world라는 것을 hello world 서블릿이라고 수정을 해 봅시다. 자, 우리가 실행되어진 이 경로를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서 외부 브라우저를 통해서 실행을 해 봅시다. 이제 JSP북 밑에 hello world에 요청을 보내라 라고 하면 외부 브라우저에서도 잘 수행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여기 URL 패턴스라는 항목 밑에 hello world라는 항목을 hello world 서블릿으로 수정을 해 봅시다. 그리고 나서 다시 컴파일 실행을 해주도록 해주면 자, 이젠 현재 자바 서블릿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hello world 서블릿이라는 매핑 코드를 사용을 해줘야 하는 것이죠. 기존에 hello world라는 매핑 코드를 통해서 실행을 해보면 제대로 매핑되어질 서블릿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반드시 서블릿까지 써줘야지만 접근이 되어진다라는 것. 우리가 서블릿을 실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클래스 이름이 아니라 URL 매핑 코드 값을 통해서 실행을 해줘야 한다는 것만 하나 더 주의를 해주기 바랍니다.